안녕하세요. 듣나 프로젝트의 현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듯이 이 욕실에 관련된 영상들을 몇 가지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을 가감없이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후회했던 부분이나 또 실수했던 부분까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패스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패스하시고, 좀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그렇게 고쳐서 저보다 더 좋은 욕실을 만드시라고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1층이랑 2층이랑 타일 사이즈나 디자인만 다르다 뿐이지 2층하고 거의 같은 구성이라서 좀 더 넓고 촬영하기 편한 2층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욕실은 심플한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젠다이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존 벽보다 10cm 정도 벽이 앞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벽 타일도 덧방을 했기 때문에 양쪽 벽이 약 35mm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욕실이 많이 좁아진 거죠. 이 좁아진 상태에서 일반 변기와 세면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 욕실은 실제로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욕실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샤워기가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가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덜 튀어나오는 작은 세면기와 변기를 찾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변기는 진짜 작아요. 시중에 출시된 그 어떤 변기보다 작은 거예요. 보통 투피스 변기들이 좀 이쁜 것들은 길이가 720mm 정도 되고요. 모양을 포기하고 진짜 작은 걸 찾는다고 해도 680m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변기는 길이가 540이에요. 진짜 작죠. 왜 이렇게 작냐? 바로 물탱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은 직수형입니다. 물을 물탱크에 담아놨다가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에서 바로 물을 받아서 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직수형 변기는 수압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압이 약한 곳에 설치를 하면 좀 시원스럽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희 집은 수압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기존에 사용하던 변기보다 더 속 시원하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물 내리는 버튼이 무선입니다. 큰 거 작은 거 구분해서 두 가지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스위치는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욕실을 더 넓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물탱크가 없어서 좀 더 이쁘게 보인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가격이 원피스, 투피스 변기들에 비해서 높다. 거의 2배다. 근데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 더 이쁘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더 비싸면 비싼 값을 해야지 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변기 내경의 깊이. 이게 깊이가 얕아요. 일반 변기보다. 그래서 남자분들이라고 하면 서서 대부분 볼일을 보잖아요. 이게 얕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잘 튑니다. 그래서 뒷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세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작아서 그런지 이것도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물이 좀 많이 튀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크기의 제품이면서 깊이가 깊은 곳도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선택을 잘못한 거죠. 잘 알아보시고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검은 색깔이 도장이 되어 있는 수전은 저도 처음 써봐요. 그동안 왜 하지 않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거예요. 네, 바로 내구성, 긁힘 그런 게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디자이너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간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출의 폭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텐 재질의 수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분명 한계가 있죠. 블랙이 주는 공간 연출을 스텐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진짜 이게 내구성이 엉망인지 아닌지 직접 경험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사용해본 소감은 물자국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검정색인데다가 무광이라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이렇게 티가 많이 나요. 그리고 까짐, 어떻게 나눠서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체라고 합시다. 이런 본체는 특별한 까짐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샤워 수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스패너라는 수공구를 사용해서 단단히 조여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까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건 설치할 때 조금 주의를 요했더라면 괜찮을 것 같고, 수리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 이상의 까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호수, 이거 처음 수전을 구입했을 때 동봉되어 있는 그 호수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택도 없는 고무호수가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 호수로 바꾼 거예요. 근데 고무호수로 구성해서 판매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진짜 어접해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벌써 엄청난 까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호수가 가격이 비싼 건 아니라서 다른 걸로 교체해도 뭐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점에서는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네요. 근데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제품은 검정색이지만 스크래치나 까짐에 강하다, 최고다 이런 제품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진짜 괜찮으면 블랙 수전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이 샤워기 헤드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이 샤워기 헤드가 매우 큽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이긴 하지만 제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저도 이렇게 큰 샤워기 헤드는 처음 써보는데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샤워 수전을 구입을 하면 세트로 따라오는 거라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걸 돌리면 짤깍짤깍 소리가 나면서 모두가 변경됩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샤워기 본연의 기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원하게 잘 나와서 잘 씻기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크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 구멍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많으니까 수압이 약한 것도 아닌데 물이 참 시원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샤워 수전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작은 제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보통 욕실 코너 마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지라고 불리는 줄눈을 채워서 마감하기, 두 번째는 그 위에 실리콘으로 마감하기. 2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잠시 얘기하자면 우선 줄눈으로만 마감하면 깔끔합니다. 네, 깔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 실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실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간도 인코너, 그러니까 구석 부분은 습기가 많이 머물고 잘 마르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줄눈으로만 마감하면 통일성 있고 뭔가 완성도 있는 공간이 되긴 하겠지만 욕실 특성상 물 사용으로 인해서 자재가 수축 팽창을 반복하니까 줄눈이 빠르게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습기가 침투하면서 결국에는 타일이 탈락하는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분들이 당연하다시피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줄눈으로만 마감했습니다. 어떤 인테리어라도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고 저는 그걸 뭐 어렵지 않게 할 줄 아니까 그 매지 넣는 게 그렇게 귀찮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미적인 부분을 좀 더 추구를 한 거죠. 그래도 남들 집에 리모델을 할 때는 이런 게 좀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뭔가 시각적으로 이질감이 없으면서도 기능도 충족하는 그런 마감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자재를 발견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크리스탈 실리콘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투명한 실리콘이에요. 곁들이자면 시중에도 많은 투명 실리콘이 있긴 한데 말이 투명이지 진짜 투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변색도 많이 일어나서 마감재로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진짜 투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밑에 깔려있는 줄눈은 그대로 색상을 보여주면서 내구성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시공을 해봤어요. 근데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이 실리콘이 엄청 강한 실리콘이라서 그런지 일반 실리콘 건으로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힘을 엄청 줘도 실리콘 건이 휘어질 뿐이지 실제로 나오는 양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쁘게 시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다 보니 어떤 곳에는 많은 양이 시공이 되고 어떤 곳에는 적게 시공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시공된 부분은 볼록 거울 아시죠? 그런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시공된 부분은 원래 보이는 줄눈보다 줄눈이 더 크게 이제 볼록볼록하게 보이고, 또 적은 양이 도포된 곳은 원래 시공된 줄눈보다 좀 작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줄눈이 개판으로 시공된 것처럼 보여요. 자, 제가 실수한 부분, 문턱 아래 타일이 시공되어 있죠. 이건 없어도 되는 건데 제 실수로 생겨버린 겁니다.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바닥 철거할 때 문턱 아래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철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방수까지 완료를 했고, 이게 깔끔하게 철거가 안 됐다, 그걸 인식했을 때는 이미 타일을 시공할 때였어요. 그래서 타일 사장님이 이걸 깨부수고 시공을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방수층을 깨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보기 싫지만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없도록 깔끔하고 꼼꼼하게 철거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창호를 설치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주문 제작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 편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모든 선이 딱 맞아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창호를 타일선과 맞아 떨어지도록 크기를 키워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작 기간이 한 달가량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성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선이 다 맞지는 않게 됐습니다.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좀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욕실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욕실장도 같은 문제로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걸 만들고 시공할 무렵에 다른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설계할 때는 분명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 만들고 보니 전혀 타일선하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도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이 타일선과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하면 더 완벽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비포 애프터 영상에서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바닥 난방 공사도 되어 있습니다. 욕실 바닥 난방 공사는 하면 당연히 이점이 많지만 공사 범위가 커지고 일이 많아져요. 왜냐면 욕실 외부에 있는 난방 배관을 끌어다 쓰던지 아니면 보일러실에서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바닥을 완전 철거해 보니까 거실이나 방으로 가는 난방 배관이 욕실 바닥에 살짝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방 배관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할 거란 판단이 서서 이를 키우지 않고도 쉽게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겨울에는 춥지 않게 욕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바닥 물기도 이전보다 더 빨리 말라서 만족하고 있어요. 2층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1층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욕실장 아래에 붙여놓은 간접 조명입니다. 제가 말했던 조도보다 많이 밝아요. 어디까지나 간접 조명은 보조 조명으로 이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주 조명인 매입 조명보다 밝아서 조명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시공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좀 더 잘 알아보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 모여서 근사한 공간이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별거 없는 공간도 점과 선이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수직 수평만 잘 만들어내도 진짜 아름다운 공간이 되거든요. 이왕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는 공사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공간에 대해 그리고 마감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예고해드렸듯이 여러 편에 걸쳐서 욕실을 만드는 법을 상세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덴나 프로젝트였습니다.